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정말로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죠. 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감옥 생활을 한다면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없이 전부 그렇게 또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유죄라고 하는 그런 덫에 걸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금 재심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빠르게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재규에 대한 재심도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재심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경제공동체가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리, 그런 또를 내세워서 엮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지금 한동훈의 태블릿 PC,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장시호라고 하는 애 이 거짓 증언, 장시호와 또 담당 검사의 그 불륜, 하여튼 등등등등 너무나 여기에 얽힌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증거가 오염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증거를 조작하거나 내지는 증언을 조작하거나 또 없는 법리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공격에 의한 희생양이라는 것을 누구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던 사람들마저도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저번에 보면은 말이죠, 이재명마저도 그때는 정치적인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막 공격했지만 사실은 지가 이 법적인 그 변호사의 입장에서 법조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도대체 경제공동체가 뭡니까? 아니, 가족도 사실 무조건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요. 딴 살림하면요, 가족도 경제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들이라 하더라도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경제공동체입니까? 그거는 같은 집에서 살 때, 살림을 같이 할 때, 내지는 어떤 사업을 같이 한다든가 할 때, 그런 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따로따로 직장 다니고 따로따로 살면 그게 경제공동체입니까? 그런데 도대체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과 경제공동체가 됩니까? 최서원은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 손발일 뿐이에요. 손발이 심부름했다고 칩시다. 근데 심부름하다가 엉뚱한 짓을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의 죄지, 그것이 심부름 시킨 사람의 죄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주인이 말이죠, 그 심부름하는 애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심부름 하다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예를 들어 손을 댔어요. 그러면 그 손을 댄 걔의 책임이지 심부름 시킨 사람 책임입니까? 그와 똑같아요. 이 사건이 얼마나 정말 황당한 거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뇌물을 먹은 통장도 없고 뇌물을 현금으로 받은 적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 본 적도 없고, 다만 최서원 씨가 이제 문화재단 또 스포츠재단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것도 좋은 뜻으로 사실 한 거지 무조건 나쁜 뜻이라고 볼 수만은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엮어가지고 경제공동체라는 논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또 대통령에서 끌어내린 겁니다. 근데 너무나 정말 비겁한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말이죠, 이 여당에서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해줬으면, 탄핵에 반대했으면 탄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김무성과 유승민 같은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앙심을 품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저 민주당과 결탁해서 공모해서 야합해서 끌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김무성한테 너는 1000년 동안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1000년의 저주입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성이나 유승민 같은 애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어떤 뇌물을 먹거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그분의 성정을 모릅니까? 그분의 어떤 생활을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엮어가지고서 권력을 찬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하는 데 앞장섰던 놈들은 전부 다 그야말로 만고역적인 거예요. 거기에 김문성, 유승민뿐만 아니라 권성동 그자도 똑같습니다. 근데 권성동 그자가 그런 어떤 배신의 DNA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앞장선 거예요, 권성동이. 그러니까 한동훈이 제1 앞장선 놈이라면 권성동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성동이 말이죠, 자율투표를 하는 바람에 그때 탄핵에서 200석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놈들이 그 여야가 합작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억울하게 끌어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재심을 하면 당연히 무죄가 나온다. 당연히 무죄가 나온다는 지금 법조인들의 생각도 있고 또 정치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늦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재심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에 재심을 해야 될 7가지 핵심 근거라고 하는 지금 포스터가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재심을 해야 될 7가지 핵심 근거를 하나하나 그러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뇌물 혐의로 징역 7년을 받았는데, 이렇게 수사를 하던 자가 대장동 뇌물 혐의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대장동이라는 건 뭐예요? 이재명 전 민주당 세력과 결탁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하는 자가, 그리고 이 자는 이 수사에 깊이 관여한 자고 특검입니다. 이 자가 이렇게 부패했고 징역형을 받았다는 것은 이 자가 징역형을 받았다는 것은 재심 사유가 된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과 일반인 최서원 씨를 경제 공동체로 엮어서 뇌물죄로 성립하게 만든 주요 증인이 또 장시호인데, 이 장시호는 담당 검사와 불륜 관계로서 그 담당 검사한테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거죠. 이 장시호의 거짓 증언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시호가 담당 검사 불륜 관계였다는 것은 당연히 재심 사유가 되는 거죠. 또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장시호가 한동훈이 시키는 대로 진술했다는 녹음이 있습니다. 한동훈이 시키는 대로 진술했다는 녹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한 재심 사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시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게 3대 멸족이니 아예 유괴니 이런 말을 하면서 폭언과 협박을 해서 강압살했다는 겁니다. 강압살했다면 가장 중요한 피의자고 증인에게 이렇게 강압살을 했다는 거, 3대 멸족, 아예 유괴, 이거는 당연한 재심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에 삼성의 합병 로비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 뇌물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왜 뇌물을 줬느냐, 삼성 합병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뇌물을 줬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무죄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용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을 줬다. 근데 왜 줬느냐? 삼성 합병에 어떤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무죄라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왜 유죄가 돼야 되죠? 그 뇌물을 받았다는 건데, 뇌물을 받지도 않았지만 또 근거가 말이죠. 지금 삼성이 무죄가 나왔어. 쉽게 말하면 뇌물 줬다는 사람이 무죄가 나왔어. 그럼 뇌물 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유죄가 됩니까? 그 다음에 안민석의 최서원 돈 세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유죄 확정. 안민석이가 최서원 돈 세탁 등등, 그리고 이것도 엮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엮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바로 안민석이가 유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된 네가 네덜란드에서 정치적 난민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곧 국제사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정치적 기소 및 판결이라는 뜻을 인정했다는 얘기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네덜란드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결국 국제사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정치적 기소다, 정치적 판결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7가지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재심을 해야 될 7가지 사유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빨리 박근혜 대통령 재심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말이죠,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 인권 유린, 이거와도 관련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명과 연결된 건강 이상,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시키고 또 계속해서 수사와 어떤 압박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이번 기회에 다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 재심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리라든가 내지는 또 건강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돌보지 않는 거, 또 변호인 조력권을 박탈하는 거, 그다음 불공정 수사하는 거, 또 지금 관계자들을 회유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유죄를 만들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유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다음에 종교 탄압, 뭐 이런 것들 모두가, 이런 것들은 또 이번 기회에 그 인권위에다가 유엔 인권위라든가 이런 데다가 제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재심을 시작하고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 유린,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국제인권위에 제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유라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정유라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건 재심하자, 그런 것들을 이제 자신도 거기다가 포스터를 갖다가 트윗한 거죠. 리트윗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도 여기 앞장서겠다,
왜냐하면 본인도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최소원 씨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원 씨도 억울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 재심을 해가지고서 이걸 받아들여지면 최소원 씨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유라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 재심을 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유리라든가 정책 탄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권위에 같이 제소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정유라 씨는 이제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요청하는 그런 어떤 지금 글을 썼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정유라 씨는 정유라 씨대로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재심을 또 하는 그런 또 우리 시민단체, 우리 또 뜻있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재심이 무르익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아주 반가운 뉴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유린과 정책 탄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강신업 TV에 동의하신다면, 강신업 TV 좋아요를 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강신업 TV 들으니까 좋다. 그럼 좋아요를 먼저 누르는 겁니다. 제일 먼저 좋아요. 222번보다도 좋아요가 더 먼저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222번 주시고, 그리고 여력이 되시면 댓글 주시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응원 주시고, 또 뭐 정유라 양에게도, 정유라 씨에게도 응원도 또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유해 주시고, 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해 주시고, 감사합니다.